내용은 한 대학의 그 영화 사진 수업에서요, 과제를 냈대요. 두 클래스에. 한 클래스는 사진을 엄청 양쪽으로 많이 찍어 와라. 그래서 100장을 내면 뭐 A, 90장을 내면 B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한 클래스는 한 장만 내되 엄청나게 질적으로 좋은 명작을 제출해라. 이렇게 해봤더니 정말 좋은 작품은 양쪽으로 많이 낸 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일반 시간의 법칙은 틀렸다. 그래서 긴 시간 들이지 마라. 이 뜻이 아니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안에 뭘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87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을 보면요. 동작은 쉽다. 아직 자신이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한다. 나는 지금 잠재 고객 4명하고 대화를 했어. 좋아.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쓰고 싶은 책에 대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이걸 합치면 돼. 이렇게 하는 동작은 쉽다는 거죠. 다음 장 보시면 동작은 뭔가를 했다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실제로는 뭔가를 하는 준비를 한 것뿐이다. 준비가 미루기에 또 다른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실제로 변화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한낱 준비만 하는 것만을 바라지 않는다. 연습을 바란다. 어떤 습관에 통달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반복이다.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 익혀야 할 습관의 면면을 다 그려볼 필요는 없다. 그것을 연습하기만 하면 된다. 여기서 세 번째 법칙이 도출된다. 그저 반복하라. 그러면 된다. 이 세 번째가 쉬워야 달라진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걸작을 남기려고 막 준비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명작 하나를 찍을 거야 보다는 쉬운 과정을 계속 수십 번 반복을 함으로써 진짜 실력이 쌓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아래 보시면 많이 해야 할까? 오래 해야 할까? 바로 이 논제인데요. 190페이지 보겠습니다. 190페이지는 요 습관 한계선이라는 거와 그 그래프가 나와 있잖아요. 하루에 10분씩 걷기. 요 그래프들은 뭘 얘기하냐면 그냥 쉬운 것도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의 한계선을 넘어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동화가 된대요. 그 자동화가 되면 쉽게 그 좋은 습관을 반복할 수 있다는 얘긴데요. 190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그 습관과 연관된 특정한 신경학적 회로를 활성화한다. 즉, 단순한 반복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습관을 체계화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말이다. 엄청난 양의 사진을 찍은 학생들은 기술이 늘고 완벽한 사진을 만들어내는 데만 몰두한 학생들은 기술이 늘지 못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쪽은 실제로 연습을 했고 다른 한쪽은 수동적으로 배우기만 했다. 한쪽은 실행했고 한쪽은 동작만 있었다. 그렇죠. 우리 완벽한 파트너 찾고 싶죠. 네, 골든시드 찾고 싶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멋진 파트너가 오면 내가 완벽하게 키워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완벽한 파트너를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 엄청난 양의 파트너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다음 장에 맨 위에 단락 보시면요. 사람들은 내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한다. 새로운 습관 만드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하지만 진짜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몇 번이나 그 행동을 해야 할까요? 즉, 습관이 자동화되려면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반복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횟수라는 거죠. 가끔씩 저한테도 파트너님들이 물어요. 저는 얼마가 돼야 보상 플랜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1년을 했는데 스폰서님 저 왜 안 돼요? 그럼 저는 진짜 물어봐요. 몇 번 하셨을까요? 이렇게. 네. 시간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종종 횟수를 약속해요. 100번만 미팅해보면 완벽해집니다. 50번만 미팅해보면 완벽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역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해낸 횟수인 것 같습니다. 193페이지 서머리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세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은 쉽게 만들어라다. 가장 효율적인 학습 형태는 실행이다. 계획 세우기가 아니다.
이게 일만 시간의 법칙은 틀렸다라는 게 그 시간에 뭘 했냐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하나의 걸작 만들려고 하지 말고 쉽게 많이 하면 된다. 이건 것 같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를 보면 198페이지 한번 볼까요? 198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분명 우리는 무척이나 힘든 일을 할 능력이 있다. 문제는 어떤 날은 그 일을 하는 게 힘들다고 느끼고 또 어떤 날은 손쉽게 하는 기분을 느낀다는 것이다. 힘든 날에는 가능한 한 좋아하는 일들을 많이 해서 도전적인 삶을 자연스럽게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면하는 저항이 적을수록 더 강한 자신이 나오기 쉽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잘하는 거에 집중해서 잘하는 거 위주로 뭘 하자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좋은 기분으로 자신감도 업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단락 보시면 쉽게 만들어라의 진짜 의미는 그저 쉬운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장기간에 걸쳐 대가를 치르는 일을 하는 순간에 가능하면 그 일을 쉽게 하라는 뜻이다. 힘든 날에는 좋아하는 일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리잖아요, 그죠? 영화를 한 편 봐도 좋고, 자기를 위해서 꽃을 한 다발 사도 좋잖아요? 그거 하면서 웃을 일을 만들어 보면 또 다른 또 힘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분량이 많아가지고요. 꼭 같이 짚어야 될 거를 짚어보겠는데요. 자, 202페이지 한번 볼까요? 노력은 최소로, 성과는 최대로라는 제목이 밑에 있죠. 인간은 누구나 이런 심리를 갖고 있대요. 보상은 많이 받고 싶고, 노력은 최소화하고 싶은 그런 심리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204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런 심리들이 있으니까 나는 뭔가 적게 하고 싶은, 인간은 노력을 최소화하고 싶은 심리가 있으니까 좋은 습관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라는 그런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시를 한번 보면 중간에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싶은가? 연필, 볼펜, 노트, 그림 도구들이 책상 위,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어라. 그러니까 노력을 최소화하고 이룰 수 있게 환경을 세팅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런 맥락으로 보자면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에 이는 좋은 습관을 최소의 마찰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지만 또 이 법칙을 반대로 뒤집어서 나쁜 습관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면 텔레비전을 보고 난 후 매번 코드를 뽑아둔다.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메뉴에 보면 이것만으로도 안 된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자. 텔레비전을 본 뒤 매번 텔레비전 코드를 뽑고 리모컨에서 배터리를 빼가지고 서랍장 안에 넣어두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노력을 최소화하고 싶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는 하기 쉬운 환경을, 내가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으라는 거죠. 저도 아이 방을 만들어줬어요, 서재를. 그런데 아이가 그 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책을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을 그냥 서재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책을 잘 읽더라고요. 또 제가 알람을 끄고 다시 자요. 알람이 울려도.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것만 있을 때는 소리를 못 해놓지만 가족이 내일 여행을 가야 된다. 어디 멀리 가야 된다. 그러면 핸드폰 다 수거해가지고 방문 앞에 하나, 거실에 하나, 저 멀리 하나 이렇게 해서 내가 일어나야만 끌 수 있게 만들거든요. 그 어려운 일을 하게끔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일어나지더라고요. 내가 쉽게 침대 머리맡에 전화기를 놔두니까 자꾸 알람을 끄기 때문에 저 멀리 소리로 해가지고 갖다 놓으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돼서 제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206페이지 서머리 보시면요. 두 번째, 제대로 된 일을 가능한 한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행동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라. 제대로 된 일과 중요한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 조성은 제대로 된 일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네. 제가 이걸 보다가 이 가족들이 반대를 하면 그럼 가족을 떼놔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 반대를 하니까 이혼을 해야 되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남편이 반대를 하면 남편에게 비전을 보여주면 되죠. 꼭 유산화 얘기하는 게 귀찮아 하면 그 남편에게 꿈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환경을 조성해야지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니까 이걸 싹 없애버릴 거야.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네. 같은 환경, 그래서 반드시 변화는 필요해요. 환경은 매번 같은데 나 혼자만 한탄을 하고 있다고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환경을 세팅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7페이지에 변화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나오죠. 그런데 요거는 제가 조금 지루해서 요거는 읽어보시고 210페이지를 보시면 네 엄청 익숙한 그림이 나오죠. 이걸 세로로 이렇게 딱 세우니까 너무 3BC에서 확 나간 뭉클한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요거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꾸로 이렇게 한번 세워보시면 꼭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보이잖아요. 나무 한 그루에서 뻗어나간 가지처럼 보이는데 사소한 선택 하나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그런 그림.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소한 변화도 전혀 다른 길로 나를 데려다 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211페이지 맨 위에 줄 보시면요. 하루하루는 수많은 순간들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정말 극히 적은 습관적 선택들이 우리가 갈 길을 결정한다. 이런 선택들이 쌓이고 그 하나하나가 다음에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에 대한 궤적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선택이 전혀 다른 네, 한 번의 만남이 전혀 다른 인생을 가져다 주듯이 그걸 잘게 쪼개면 하루에 내가 어떤 시간에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습관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터무니없을 만큼 사소할 것. 네,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2분 규칙입니다. 바로. 거의 어떤 습관이든 이렇게 2분으로 축소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아래쪽에 예시를 한번 볼까요? 매일 밤 침대에 자기 들기 전에 책을 읽어야지 이런 거를 한 페이지로 바꾸는 거죠. 한 페이지 2분이면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요가를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요가 매트를 깔아야지. 그리고 오늘 운동을 해야지 수업 시간에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노트를 펼쳐야지. 아침에 조깅을 5km 뛰어야지가 아니라 운동화 끈을 묶어야지. 이렇게 2분이면 할 수 있는 것들로 습관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사실은 적어도 움직이게 하죠. 우리가 운동화 끈까지 묶은 김에는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아유, 책 한 페이지가 한 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분짜리 습관을 계속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 그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 무척 어려운 거. 내가 이제 마라톤을 할 거야. 내가 책 한 권 쓸 거야. 학위를 딸 거야. 이런 것을 딱 2분으로 습관을 들여보는 겁니다. 맨 앞에 무척 쉬운 거, 운동화 끈묶기, 한 문장 쓰기, 노트 펼치기 이런 것들로 이제 2분 습관을 만들어 보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로 습관 형성까지 할 수가 있는데 21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네, 습관 형성의 예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습관, 일찍 일어나고 싶다. 그리고 또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 이런 습관이 있다면 결론적으로는 맨 아래에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난다든가 매주 3번 운동을 간다든가 이런 게 궁극적인 목표겠지만 제일 쉬운 1단계. 네, 이거 너무 좋아요. 일찍 일어나고 싶으면 그 전날 매일 10시까지 집에를 들어간다. 그죠? 그러니까 정말 할 수 있는 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하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복으로 갈아입는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 있잖아요. 집에 가면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이것저것 하다가 운동복을 갈아입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을 때 바로 운동복으로 갈아입는 거죠. 네, 그런 것들로 궁극적으로는 매주 3번 운동을 가는 것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7페이지 보시면 서머리 잘 나와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두 번째에 많은 습관들이 결정적 순간에 일어난다. 이는 도로 분기점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이 결정적 순간들은 우리가 생산적인 하루를 보낼지 비생산적인 하루를 보낼지를 결정한다. 네, 쉬운 것부터 습관화해서 진입로를 쉽게 만들어라는 얘기 같습니다. 이게 이제 순간의 선택이 진짜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데려다 주니까요. 218페이지 보시면
그들은 어떻게 나쁜 습관을 버리는가? 여기는 예시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노트르담의 곱줄을 쓴 빅토르 위고가 12개월 전에 내가 탈고를 하겠어 작품을 내겠어 이렇게 출판사랑 계약을 해놓고 내년 1월에 해야 되는데 여름까지 쓰지를 못한 거예요 작품을. 그래서 방법론으로 가을 겨울에 입을 옷을 모두 감춰버렸답니다. 이 외투 그냥 집에서 걸칠 외투 하나 남기고 그럼 밖을 나갈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겨울 내내 쓰고 약속을 한 날짜보다 2주나 앞당겨서 탈고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같은데 이걸 심리학자들은 이행장치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죠? 21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때로 성공은 좋은 습관을 쉽게 만드는 것보다 나쁜 습관을 어렵게 만드는 것에 영향을 더 받곤 한다. 그리고 그 다음 줄 하기 어렵게 만들어라.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행장치라는 거죠. 226페이지까지는 이 비슷한 예시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226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226페이지 보면 서머리에 첫 번째, 세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을 반대로 뒤집으면 하기 어렵게 만들어라다. 이행장치는 미래에 더 나은 행동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는 현재의 선택이다. 이 이행장치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의지로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 저도 이걸 주제로 키리더 미팅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각자의 개인의 이행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트 5, 네 번째 법칙, 만족스러워야 달라진다. 233페이지 보시면요. 재미와 보상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 네. 재미와 보상. 너무 좋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 이 앞에 예시 이야기는, 스티븐 루비라는 사람이 그 파키스탄, 이게 공중보건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파키스탄의 카라치, 이 카라치는 정말 더럽고 인구가 많고 병이 많고 한 데로 유명해요. 정말 빈곤한 아이들도 많고 그 지역으로 갔더니 너무나 기초적인 위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비누를 바꿔줬답니다. 이렇게 모르는 게 아니라 일관성이 없이 행위가 안 되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손을 씻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이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세이프 가드라는 비누를 제공을 했대요. 이 세이프 가드 하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알로에 향이 나는 좋은 향이 나는 항균 비누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공중 화장실 이런 데 가면 진짜 나무 조각같이 다 쩍쩍 갈라진 비누들 있잖아요. 그런 비누들을 시커먼 거를 아이들이 쓰고 어른들도 쓰니까 손 씻기가 싫은 거였는데 굉장히 거품이 잘 나고 향기가 좋고 손을 씻을 때 기분이 좋은 비누를 제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정말 이 52%까지 설사병도 줄고 폐렴도 48%나 줄고 이 박테리아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손 씻는 과정을 즐겁게 해주니까 쉽게 변했다는 거죠. 그런데 6년 후에 다시 가보니까 그러니까 그 비누를 나눠준 지 안 나눠준 지가 5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나눠줬던 집들의 95%는 손 씻는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35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보시면 네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다.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니까 만족스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뒤에 236페이지는 뭐 추인껌 이야기, 그 껌을 질겅질겅 씹는 그런 거에다가 맛과 향을 첨가하니까 폭발적으로 팔렸다든지 치약, 칫솔질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향을 첨가했더니 더 많이 팔렸다든지 그러니까 만족감을 줌으로써 이렇게 굉장히 효과를 높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237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 분명하게 만들어라,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하기 쉽게 만들어라. 이 세 가지 행동 변화의 법칙들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행동을 시도하도록 고무한다. 그러나 네 번째 법칙인 만족스럽게 만들어라는 다음에 어떤 행동을 반복하도록 고무하는 것이다.
이로써 습관의 순환 고리가 완성됐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우리는 단순히 만족감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즉시적 만족감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즉시적 만족감. 다음 페이지 238페이지를 보시면 이 눈앞의 만족이 우선인 사람들, 우리 사람들은 다 눈앞의 만족을 우선한대요. 요 앞에 또 스토리텔링 이야기는 동물들은 어디서 자고 어디서 먹고 뭐 포식을 어떻게 피해야 되고 이런 즉각적 보상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인간은요, 은퇴 후에 받을 연금, 가깝게는 한 달 후에 받을 월급, 그리고 앞으로 나의 노후, 이런 지연된 보상 환경에 노출이 돼 있대요. 그런데, 이 지연된 노출, 요거는, 500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우리 인구의 20만 년 전부터의 이 뇌 속에는 먼 미래의 지연적 보상보다는 즉각적인 보상을 만족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사바나에 사는 동물들과 유사하게 우리의 조상들도 매일 심각한 위협에 대응하고 다음 먹잇감을 확보하고 태풍을 피할 피난처를 지으면서 보냈다. 이로써 즉시적 만족감을 주는 것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감각이 발달했지만 반대로 먼 미래를 고려하는 일은 적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발달이 더 될수록, 진화가 더 될수록 이 지연적 보상 환경에 익숙하다는 거죠. 그런데 억누를 수 없는 이런 즉각적 보상에 굉장히 약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유사나일은 지연된 보상 환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지능적으로 발달을 한 사람들일까요? 그죠? 네. 24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뇌가 현재를 우선순위에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만은 충분하지 않다. 살 빼야지, 책을 써야지, 언어를 배워야지 같은 계획을 세울 때 실상 우리는 미래의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상상하면 장기적 이득을 주는 행동에서 가치를 찾게 된다. 하지만 결정적 순간이 왔을 때 대개는 즉시적 만족감을 주는 것에 더 압도된다. 더 건강하거나 더 부유하거나 행복한 미래의 나를 위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 배부르고 마음대로 하고 노는 것을 원하는 현재의 나를 위한 선택을 한다.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즉시적일수록 장기적 목적을 따를지 말지 더욱 의심하게 된다. 사실은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242페이지 아래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을 한번 보시면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장기적으로 보상을 주는 습관에 즉시적인 기쁨의 조각들을 덧붙이고 그렇지 않은 습관에는 고통의 조각들을 덧붙이는 것이다. 243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즉시적인 보상이 있으면서도 결과가 만족스럽기를 바란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가장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것은 결국 결과이기 때문이다. 강화는 이를 위한 최선의 접근법이다. 이는 습관과 즉시적인 보상을 한데 묶어서 만족감과 결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한다. 앞에서 다뤘던 습관 쌓기는 습관과 즉시적인 신호를 묶는 것으로 시작할 때 그 신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만든다. 강화라는 것은 습관과 즉시적인 보상을 묶는 것으로 그 일을 마쳤을 때 만족감을 느끼게 해준다. 자, 245페이지 맨 아래 단락 요약을 하면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일이 즐거워야 한다. 향기가 좋은 비누, $50가 통장에 입금되는 걸 보는 등 간단하고 사소한 강화 장치들은 습관을 즐겁게 만드는 즉각적 만족감을 제공한다. 그리고 습관이 즐거워질 때 변화가 쉬워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꼭 우리 일을 가이드라인 해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246페이지 서머리 꼭 읽어보시고 위에서 두 번째 경험이 만족스러우면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경향이 커진다. 맨 마지막에 네 번째 행동 변화의 법칙인 만족스럽게 만들어라는 나중에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제가 중간중간에 꼭 필요한 것만 집었는데도 또 5분만 남았어요. 그래서 매일 어떻게 반복할 것인가? 참 이 반복이 어렵죠, 그죠? 어, 247페이지 어떻게 반복할 것인가의 스토리텔링은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다이어 스미스라는 어떤 사람이 23살밖에 안 됐는데 주식 중개인으로 취직을 했대요. 그래서 신참이고 경험도 없으니까 아무도 이 사람한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요, 출근을 하면 클립 120개 같은 거 하고 빈통, 그러니까 두 통 두 개를 탁 올려놓고는 전화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전화를 한 통 할 때마다 클립을 옮기는 거죠, 옆으로. 그래서 120개가 옮겨질 때까지 전화 통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120번의 전화를 한 거죠. 이 결과 1년 6개월 만에 이 사람의 연봉이 지금 달러로 하니까 월천남이 됐네요. 그리고 곧 연봉 2억짜리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됐대요. 고작 23살인데요. 이 사람이 한 건 특별한 게 없죠.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요 저자는 클립 전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클립을 옮기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는 흐름을 끊지 않는 거예요. 나의 일의 흐름을 끊지 않는 거, 맥을 끊지 않는 거, 계속 이렇게 클립을 옮기는 그 일을,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내가 어떤 것을 하는데 맥락을 끊지 않는 거죠. 자, 그 맥락을 끊지 않는 것, 그것의 가장 발전된 최적의 방법이 습관 추적이랍니다. 자, 249페이지 보시면요. 위에서 세 번째 줄, X 표시를 이렇게 위에서 두 번째 줄이네요. 매일 일상적인 일들을 했을 때 X 표시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명상을 했다면 각각의 날짜에 X가 표시된다. 이건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어디서 자주 보는 달력에 이거 X 표시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흐름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벤자민 프랭클린이 하던 방법이래요. 그래서 13가지의 습관을 수첩에 기록해 두고 그것을 하루에 했는지 안 했는지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고개러를 한 것 같아요. 그죠? 이분이. 네. 그래서 이런 습관 추적. 우리는 다이어리라는 좋은 도구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 옷 매무새부터 오늘 한 일까지 습관 추적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249페이지 맨 마지막 줄 보시면요. 이들의 사례에서 볼 수도 있듯이 흐름을 끊지 마라는 매우 강력한 주문이다. 영업 전화를 돌리는 흐름을 끊지 마라. 그래야 성공적인 비즈니스 장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운동 흐름을 끊지 마라. 그래야 기대한 것보다 빠르게 몸을 만들 수 있다. 매일 창작의 흐름을 끊지 마라. 그래야 인상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습관 루틴의 장점을, 습관 추적의 장점을 25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꼭꼭 읽어보시고요. 25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습관 쌓기 그거 했잖아요. 그죠? 습관 쌓기를 하고 나서 뭐 습관 추적을 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업전을 하고 나서 빈통에 클립 하나 넣는 것처럼 추적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라는 건데 저는 이거 보니까 내가 고개러 추적 일지가 아니라 미팅 추적 일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매일매일 미팅을 하면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한 달이나 일주일의 흐름을 계속 체크해 나가면 점점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55페이지 보시면요. 습관은 두 번째 실수에서 무너진대요. 두 번째 실수. 맨 위에 줄 보시면 인생은 필연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한다. 완벽하기란 불가능하다. 오래지 않아 긴급 상황이 튀어나온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출장을 가야 할 수도 있고 가족이 내 시간을 잡아먹을 수도 있다. 네, 너무 잘 알죠, 우리도. 그런데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요. 처음의 실수가 절대 나를 망치지 않는다. 하지만 뒤이어 또 실수를 할 수 있다. 한 번 거르는 것은 사고다. 두 번 거르는 것은 새로운 습관의 시작이다. 이는 승자와 패자를 구별짓는 특징이기도 하다. 우리가 습관 만들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꼭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한 번은 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어기는 것은 사고지만 두 번이 되면 그게 바로 습관이 돼버린대요. 그래서 반드시 한 번 실수를 하더라도
돌아오는 것. 돌아오느냐, 못 돌아오느냐가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다고 하네요. 자, 256페이지, 네,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재수가 없거나 무척 바쁜 날에도 체육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 성공한 날들은 우리를 돕지만 그보다 더 크게 우리를 상처 입히는 것이 놓친 날들이다. 25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전부가 아니면 소용없다는 생각은 습관에서 쉽게 탈선하는 위험 요소다. 그리고 또 다른 위험이 있다. 특히 습관 추적을 하고 있다면 말이다. 바로 측정 대상을 잘못 선택하는 일이다. 그래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추적을 하고 싶고 하다면 그 추적하는 대상도 올바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걸 추적 대상으로 하거나 그래도 굉장히 힘들겠죠. 자, 258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 정리하면 습관 추적은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습관을 기록하고 자신의 발전 상태를 추적하는 것이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측정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발전 상태를 측정하는 것은 측정하는 많은 방법이 있고 때로는 그것이 완전히 다른 뭔가로 우리 시선을 돌릴 수 있다. 259페이지 서머리 바로 위에 달라 보겠습니다. 자신의 발전을 어떻게 측정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습관 추적은 우리의 습관을 더욱 만족스럽게 만들어주는 간단한 방법이다. 각각의 측정들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자잘한 증거 조각들로 어떤 일을 잘 완수해냈다는 즉시적 만족감을 안겨준다. 습관을 추적을 할 때는 즉시적 만족감을 안겨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추적을 하시고 한 번의 실수는 반드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10시 2분이네요. 뒤쪽에 260페이지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요거는 나 혼자서 요 단락은 제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나 혼자서 하는 일은 굉장히 힘들 수 있으니까 반드시 파트너를 만들거나 팀을 만들어서 함께 해보면 훨씬 더 지키기 쉽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그게 규칙을 만들고 조금 제약을 주는 거라도 갈수록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면 쉽게 전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안전벨트, 이 책에서는 안전벨트가 정말 빠른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습관화가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례를 한번 보면 식당에서 담배 피지 않는 거, 정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우리나라의 문화로 자리를 잡을 줄은 처음에 모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안 피우게 됐습니다. 그것처럼 때로는 제약도 필요하고 때로는 나 자신의 규칙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파트너나 팀이 함께 습관 계약서를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7페이지 서머리를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나쁜 습관의 경험이 고통스럽거나 불만족스럽다면 덜 반복하게 된다. 그래서 고치고 싶은 습관이 있으시다면 그 경험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네, 결과물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어 보면 덜 하게 된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은 강한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거 다 해봐도 너무 힘드시면 네, 파트너와 내 동료와 함께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빠르게 왔죠. 네. 제 마음 같아서는 이 책 한 권으로 한 2달쯤 하고 싶은데요. 네, 내용이 너무 좋고 많아서 이렇게 중요한 것만 짚었습니다. 이 귀한 시간, 늦은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한 주 더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굿나잇! 다음 주에 만나요. 귀한 강의해주신 박동채 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아주 작은 습관의 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늘 응원하며 오늘의 진행자 오미숙이었습니다. 줌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가 안 눌러지네요. 죄송해요. 안녕히 주무세요.